중요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터키가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앙카라의 우정은 전 세계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말했으며 의회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앙카라에 F-35 전투기를 판매할지 여전히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화요일 터키 수도에서 열린 이틀간의 정상회의 시작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옆에 앉아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2020년으로 돌아가면 워싱턴은 터키가 러시아산 S-400 방공 시스템을 구매한 것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앙카라를 F-35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제외시켰는데 당시 터키는 이 조치를 부당하고 불법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냐민 네타냐후는 F-35 판매에 반대한다는 경고를 하며 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터키는 무슬림 형제단에 물든 정권으로 이 극단적인 단체는 미국의 죽음을이라고 외칩니다. 이제 먼저 미국 지도자가 터키의 충성심을 칭찬하는 발언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우리가 내릴 결정입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터키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터키는 우리가 충성스럽다고 여겼던 다른 나라들보다 여러 면에서 훨씬 더 충성스러웠습니다. 네, 그건 우리가 고려할 일입니다. 정말 훌륭한 비행기입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지금은 단연 최고의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히 우리가 고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터키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CNN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앙카라에 F-35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은 중동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은 평화와 안전을 위한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필요할 때마다 미국이나 미국 대통령에게 미소를 짓는 이런 급진적인 정권에 무언가를 준다면 그들에게 권력을 주면 공격이 뒤따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반응을 듣기 위해 미국 해군의 은퇴한 대령 게리 타바치님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그는 나토 대테러 센터의 전 사령관이었으며 지금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다뤄야 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의 이스라엘 공격을 막았다고 하며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친구로 부르고 그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그가 앙카라에 F-35 판매를 허락한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선 엘빈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9년에 터키의 F-35 판매 제재를 시작하고 이를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 그 결정이 뒤집히게 되는 것이죠. 그는 단지 고려해 보겠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그는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터키가 뭔가를 하게 될 거래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의 이익이 된다면,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가 고려하고 의회를 설득해서 2019년에 자신이 설득해서 무기 판매를 막았던 결정을 뒤집으려고 한다면 F-35 말이죠. 또 이런 말이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그런 방식으로 행동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터키도 어떤 행동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가 우리를 위해 한 일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우리가 이란을 공격할 때 터키가 이란을 돕질지가 않았다는 점만 언급합니다. 우리의 다른 나토 동맹국들과는 달리 그 나라들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과 전쟁할 때 우리를 방해하고 해가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F-35 문제는 솔직히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를 존경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시민들과 자신의 유권자들에게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유권자들, 즉 미국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없으면 F-35는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단순한 문제입니다. F-35에는 이스라엘에서 제작된 주요 부품들이 있습니다. 전자장비, 헬멧, 그리고 헬멧의 주요 부품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F-35의 날개는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그 비행기는 헬멧도, 전자장비도, 그리고 물론 날개도 없으면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F-35가 판매된다면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아직 고려 중인 사항일 뿐입니다. 협정이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터키에 F-35가 판매된다면 터키는 이스라엘에게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비행기는 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말이 맞아요.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말을 하니까요. 그들은 필요할 때 미소를 짓고 악수를 하며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서는 터키의 야심에 대해 진정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금 베냐민 네타냐후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 공격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의 말에는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그런 판매가 중동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과 관점은 어떠신가요?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그렇게 걱정했나요? 다시 말하지만 항상 이런 균형이 있어 왔습니다. 당신들은 5억 명의 아랍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처리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F-35가 이 지역의 균형을 깨뜨릴 만한 큰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터키에 3년 동안 주둔했었고 그곳에서 나토 대테러 센터의 지휘관으로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균형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터키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이스라엘과요.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건 프로이트식 말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F-35는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리저리 계산하며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잘하면 주말에 동물원 데려가서 아이스크림 사줄게 라는 식이죠. 그렇다고 그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에 그것을 의회를 통해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에르도안, 우리는 최고의 친구야. 내가 널 정말 좋아해. 넌 나를 위해 많은 걸 해줬어.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야. 알지? 하지만 의회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건 민주당 때문이에요. 그들은 정말 끔찍하죠. 알다시피 정말 최악이에요. 분명히 하자면 에르도안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터키가 하마스와 맺고 있는 관계도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은 동시에 여러 지역으로부터 실존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은 분명히 실질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시다고 언급하셨죠.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도 터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동맹국들에게 키이우의 방공 시스템을 제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신이 계신 그곳을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전날 우리가 목격했던 공격처럼 말이죠. 현지 상황을 잘 아실 텐데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키이우에서 얼마나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분명히 그곳에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들의 온 가족이 전멸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포입니다. 제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테러 공격이 무엇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테러에 시달리고 있고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과 무고한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 유럽 동맹국들, 터키, 그리고 페르시아만의 아랍 동맹국들, 그들도 이란과의 전쟁 외에도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적인 전쟁이며 우크라이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과 이란 혹은 우리와 이란 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부당하게 비판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말은 1년 전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 가자지구 사태를 돌아보면 그는 여러분이 일을 끝내기도 전에 손을 등 뒤로 묶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마스와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레바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전례 없는 일임을 보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영토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관련 합의들도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 아시다시피 미리 부당하게 비판받고 조롱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알겠지만 그가 F-35를 판다고 하죠. 그는 F-35를 파는 것과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미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다른 문제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동안에는 분명히 이란 문제에서 일부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릴 것입니다. 일부 주목은 우크라이나와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 세계적 문제로 함께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에서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통의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앞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는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은퇴한 대령 게리 타바우가 키이우에서 생방송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스튜디오에 안보 분석가 야코브 라핀, 로스 핸들러 리포트 진행자, 그리고 전 로스앤젤레스 이스라엘 영사 야키 다얀을 모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논의할 내용이 많지만 야키 씨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의 충성심과 강인함을 칭찬하는 모습이 있었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카메라 앞에서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이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앙카라에서 나온 그 장면들을 볼 때 느끼는 당신의 우려는 무엇인가요? 저는 에르도안이 이 지역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즉 무슬림 형제단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는 확실히 하마스 테러 조직과 터키를 통해 온갖 일을 계획하는 다른 테러리스트들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국가의 말살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카타르와 다른 나라들과 함께 만들어진 일종의 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에르도안에 대해 일종의 친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르도안은 하마스와의 합의 그리고 이란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매우 건설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르도안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그 점에 대해 그에게 감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동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아샤라가 레바논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던 듯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은 중동에 대한 오해의 일부입니다. 지금 에르도안은 매우 두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F-35 거래가 성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는 의회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는 러시아에서 구입한 S-400이라는 방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의회에서 그걸 바꾸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특히 그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의회에서 통제권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는 그 전에는 절대 의회에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협정 이후에 트럼프가 아랍에미리트의 F-35를 약속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아직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 합의는 성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르도안 옆에 트럼프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선다는 사실은 이것은 중동에서의 문제와 미국이 현재 중동에서 보여주고 있는 약점을
투영한 것과 같습니다. 이란과의 제함적인 합의든 아니면 합의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오해의 각서든 간에 말이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지금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트럼프라면 바라건대 중간선거 이후에는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그는 그때 이란에 대한 자신의 노선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것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 중동에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야코브 라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거래가 성사되든 아니든 도널드 트럼프가 이 동맹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매우 분명합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가 이 긍정적인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 말은 보세요. 터키와 에르도안은 자신들을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한 나토 동맹국으로 포장함으로써 일종의 사기 마케팅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마스를 받아들이는 나토 동맹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마치 나토 동맹국이 ISS와 알카에다를 받아들이고 미국이 와서 이에 경의를 표하길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S-400 이 러시아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가 이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를 통해 백도어 데이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F-35를 상대하도록 설계된 이 첨단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구입한 국가에 무기를 판다는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만으로도 펜타곤 수뇌부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세계적 입장에 대한 일종의 굴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야키가 언급했듯이 터키는 그리스를 괴롭히고 있고 키프로스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레타 섬 상공에서 이스라엘과 그리스 공군이 합동훈련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훈련에는 이스라엘 공중급유기가 참여해서 그리스 전투기들에게 장거리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그리스가 같은 나라의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는 옛 오스만 제국을 부활시키려는 순위파 급진 세력을 바라보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 면에서 이란 시아파 축이 남긴 공백을 메우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주요 나토 회원국이라는 면책과 신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그들을 비판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같은 우려를 가진 다른 나라들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터키의 역할에 대해 우려하는 아랍 국가들도 있고 그들은 원래 그렇듯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조용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외무장관은 터키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응해 이스라엘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토 정상회담에 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들러 그런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며 우리가 서방 지도자들에게 기대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F-35 전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거래는 제트 엔진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터키가 자국산 전투기인 칸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F-110 제트 엔진입니다. 터키는 이 엔진을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 판매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첨단 방위 산업을 개발 중입니다. 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술이 시리아로 넘어가지 않게 경계해야 합니다. 시리아가 빠르게 터키의 대리국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